예, 오늘은 SFA의 최호철 센터장님과 윤여홍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R&D 센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뭐 R&D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센터 1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한 그 개발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뭐 센터 2개 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R&D 2센터는 저희 쪽 그 스마트 팩토리. AI 기술 네.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R&D 1센터는 실제로 제품 제조, 그다음에 제품 검사 측정하는 장비를 실제로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SFA라는 회사를 좀 아는 분들, 뭐 워낙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긴 한데, 네. 이제 뭐 그냥 이제 종속 회사들 빼고 그냥 네. 이제 SFA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하는 회사다. 네. 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어느 순간부터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자동화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이제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는 반도체 패키징, 소위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 반도체의 이 TS도 뚫고 위로 쌓아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것을 패키징으로만 볼 것이냐, 후공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반도체 전공정의 BOL, 그러니까 후단의 어떤 공정의 연장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진보한 패키징의 검사, MI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 개발을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뭐 이야기 드릴 기술들은 적어도 뭐 4년 전부터 개발한 기술들, 그리고 오래되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미 디스플레이 쪽에 적용되기는 벌써 한 10년, 15년 전부터 적용된 기술들을 반도체에 적용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동안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쪽은.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쪽에,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반도체 부분에 좀 진출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패키징 뭐 다양한 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있는데 네. 어디 쪽에 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뭐 사실 이용하시는 고객이 어디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 쓸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메모리 쪽에 MI 기술하고 패키징 기술에 쓰일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DRAM도 있고요, 네. 뭐 일반 램도 있고, 네. 레거시 제품들도 있고, 최근에 뭐 엄청 뜬다고 하는 네. 뭐 HBM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고부가 제품도 있고 한데 어디 쪽에 지금 이야기하신 그 모든 부분에 다 다 이용하시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HBM입니까? 네, HBM 쪽의 미세화 공정에 지금 특히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부분들이 네. 또 경쟁력 있게 저희 기술이 아마 쓰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들을 지금 개발을 하셨습니까? 지금 원래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렇게 이미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기술은 네. 이제 기술을 또 반도체 쪽에 적용해 보고 싶은데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색광 간섭계 측정 기술이라고 해서요. 네. 어떤 돌기나 아니면 돌출물의 높이 단차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개발해 왔던 그런 장비 기술 중에서는 이미 2차 전지 쪽에서는 저희 SFA 장비 기술이 거의 보편화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를 이용한 3차원 CT 측정 기술, 네. 비파괴로 이제 네. 반도체 패키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거 이제 반도체에 한번 진출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자 주사 현미경 네. 기술이 이미 분석 장비로는 워낙 이제 보편화된 분석 기술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분석 기술이라기보다는 인라인으로 네. 기판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의 형태로도 준비를 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쪽에
MI 장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곧 아마 사업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백색광 간섭계 네. 기술,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용한 3차원 CT 네. 기술, 그리고 전자주사 현미경 네. 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네.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네. 이 세 가지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장비입니까? 네. 지금 준비 다 돼 있고, 네. 지금 현재 고객사하고 뭐 평가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한 가지 기술은 이미 바로 그냥 JDP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네. CT 기술하고 SEM 장비 기술은 이제 JDP 진행하면서 곧 아마 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백색광 간섭계 기술은 네. JDP가 공동이나 뭐 고객사에서 네. 뭐 이것저것 해주세요라고 얘기 없어도 네. 바로 들어가서 팔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요거는 뭐 어떤 거를 측정하는 기술입니까? 이미 이제 저희가 그게 백색광 간섭 기술은 디스플레이 쪽에 뭐 그냥 8, 90% 이상 저희가 점유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예를 들면 LCD 쪽에 뭐 네. 포토스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패터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패터닝 하고 난 다음에 높이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빨리 고속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패턴 사이의 그 높이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패키징 영역에서도 비슷한 그런 기술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범프를 형성을 했는데 네. 범프가 정확한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펌프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어떤 거는 좀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러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이제 접합을 할 때 네. 거의 동일한 높이로 범프가 형성돼 있어야지만 네. 접합 불량 안 일어나면서 정확하게 접합이 일어날 텐데요. 네. 그런 접합하기 전에 접합 물질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패터닝 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때 꼭 요긴한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범프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뭐 다른 것도? 범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단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차의 단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칩이 스태킹되기 때문에 네. 스태킹된 칩에 어쨌든 그런 틀어짐이라든지 그다음에 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한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패키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글라스 레벨 패키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글라스 레벨의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와피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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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기판도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인터포저로 쓰는 거 네, 있고 맞습니다. 기판으로 네. 쓰는 거. 어디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 다 활용이 네, 가능하고요. 와피지가 더 심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면적이 웨이퍼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핸들링 할 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서 워낙 글라스 크기가 큰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들링한 경험, 그 다음에 글라스 핸들링 기술 플러스 이런 공정 관련된 측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고객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색광 간섭계 기술이라는 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단차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미켈슨 광학계라고 해서 이제 백색광을 그런 광학계를 했을 때 그런 회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러한 높이 이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높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3차원 형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워낙 뭐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빛의 같습니다. 뭐 네네. 반사와 회절 뭐 이런 걸 네네 맞습니다. 네. 해서 네네. 단차가 정확히 돼 있는지를 네.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여준다는 네네. 것이군요.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백색광 간섭 측정 기술은 뭐 여러 군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기존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데 저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좀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기판 핸들링 기술이 네. 있어야 인라인 장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큰 기판을 다루는 장비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SFA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장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분석 장비로서는 뭐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기술 대응은 가능하지만 기판을 대응하는 그런 장비 기술로는 거의 뭐 저희가 그냥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를 많이 핸들링 해봤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네. 근데 다른 데는 네. 그건 좀
불편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 샘 장비도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미 뭐 샘 장비는 분석 장비로는 뭐 많이 나와 있죠. 워낙에 네. 유명한 업체들도 많고 네. 그렇긴 한데 분석 장비라는 거는 그냥 작은 시편을 그냥 분석하는 거고요. 네. 그 전체 원판을 계속 이동시켜 가면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냥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기술로는 그냥 SFA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색관 간섭기 기술의 약간 차별화를 말씀하신 우리는 큰 거기판을 좀 네.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아까 유리기판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그쪽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신 겁니까? 사실은 백색관 간섭기의 뭐 요구는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쪽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네. 근래에 이제 접합하는 기술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쪽도. 네. 범프를 써서 플립칩 본딩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기술 수요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필요한 측정 기술로서 이제 좀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근래에 그런 그 바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쪽 사업에도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에서 보는 거는 백색관 간섭기 기술 어쨌든 단차를 볼 수 있는 건데 네. 큰 거를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는 애초에 개발하실 때부터 네. 큰 그 12인치 웨이퍼가 아니고 네. 유리기판 뭐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네,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SFA도 그럼 유리기판에 뭔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겁니까? 그 여러 가지 기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기술로 저희가 들어가야 저희한테 유리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뭐 TGV나 뭐 그냥 자르는 자르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요즘 핫한 아이템이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장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플레이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은 그 장비 업체가 있는 분야에 저희가 들어가서는 저희가 경쟁력이 없을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규모가 큰 장비 업체다 보니까 가격으로는 경쟁을 좀 하기 힘듭니다. 네. 확실히 기술이 좀 차이 나고 다른 업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경쟁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몇 가지 그 글라스 코어 패키징 관련된 그런 기술에서 어떤 장비로 접근할지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데 복합 기술로 해야지만 저희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색관 간섭기 기술을 이용한 네. 단차 측정 이 기계는 네. 장비는 네. 설비는 네. 이미 고객사들한테 선을 좀 보인 상태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물론 해외의 다른 경쟁사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일본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미국 미국 회사도 회사입니까? 있습니다. 네네.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해외 경쟁사보다 뭐 저희가 잘해오는 대응력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장비가 좀 더 타 경쟁사 장비보다는 경쟁력 있게 많이 채택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평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패키징 영역은 거의 한 2년 정도부터 여러 고객분들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있고, 유리 쪽은? 유리 쪽은 지금 그 평가 자체는 한 1년 정도. 네. 부터, 1년 전부터 오래됐네요. 홀의 가공이나 아니면 그루브 가공이 제대로 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검증을 좀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범프의 어떤 높이 재는 것은 과거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네.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에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네.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구멍이 잘 뚫렸는지 네. 거기 뭐 네, 패턴이 잘 상성됐는지를 보는 용도로도 요거를 평가를 2년 전부터 받고 계신다. 네. 최근에 이제 고객사 쪽에서 저희를 이제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왜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에 웨이퍼 레벨 같이 이제 작은 것들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핸들링 하던 네. 업체들하고 하다 보니 네. 이게 PLP처럼 이제 뭐 한 400 x 400 이상 뭐 맥스 한 600 x 600 정도 되는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를 핸들링하는 업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글라스 핸들링 기술 플러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검사 기술들이 그러니까 뭐 유효하게 좀 판단을 해서 저희랑 이제 컨택을 해서 지금 평가를 검토하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 평가는 언제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솔직히 그 글라스코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도 계속 이제 그런 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HBM3향 관련해서 2.5D라고 하죠. 네. 이제 뭐 HBM하고 그 다음에 이제 ASIC 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이제 디자인 룰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이게 단순하게 뭐 말씀하신 그 이제 그런 단석계를 이용한 높이 측정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에 해당하는 공정에 이제 필요한 검사들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그런 이제 높이에 대한 3D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지만 그 스태킹을 하면서 그 칩 내부에 스태킹이 됐을 때 뭐 보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태킹 했을 때 얼라인의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파계 뭐 엑스레이 CT 검사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뭐 CT 검사, 높이 측정 검사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이제 활용 방법은 그러한 이제 범퍼나 이런 것들이 뭐 미세화하고 패턴이 미세화가 되다 보니 기존에는 큰 사이즈들의 분량의 이슈가 있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사이즈 뭐 마이크로 단위의 이제 작은 사이즈들에 대한 분량들이 이슈가 있고 그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전자현미경으로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원인계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고배율의 이미지 플러스 이제 EDS 같은 이제 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에 명확하게 이제 분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고객사 분들께서는 컨셉에 대한 조합적인 검사 이런 솔루션을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는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개발할 거에 대해서는 다 못 다룰 것 같고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여쭤보는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백색광 간섭기 기술을 활용한 이 단차를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 패키징에도 쓸 수 있지만 유리기판 패키징에도 이제 쓸 수 있다. 요구가 있다. 1년 전부터 평가받고 있다인데 이거는 밑에 아까 일단 CT랑 SM 쪽은 일단 뒤에 다시 여쭤볼 텐데 요거 평가는 언제 정도에 끝날까요? 아직 시간이 좀 계속 걸릴 수 있다라는 뭐 좀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글라스 기판의 폼이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용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결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것만 결정되면 사실은 기술 검증은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장비 대수 소요가 좀 많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아까 고속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단차를 측정한 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고객사가 검사 룰을 전면 검사를 다 할 거냐 아니면 국부적인 검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장비의 대수는 뭐 좀 크게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얼마예요, 이 장비는? 몇 억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한 몇십억까지는 아니고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꽤 비싼데요? 10억에서 20억 사이면. 네, 그래서 이제 D15도 한때 뭐 15억, 20억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고객이 진짜 전수 검사하겠다면 좀 진짜 꽤 큰 규모의 그 시장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가 아니고요. 비트이기 때문에 대략의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레인지를 좀 여쭤본 거고. 이게 사용처는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웨이퍼 상에서 WLP 상에서 이제 단차 검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유리기판 쪽을 더 크게 보시고 있는 거인가요? 회사 쪽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유리기판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전통적인 패키지 영역에서도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다 합치면은 유리기판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그냥 일반 패키징 쪽 일반 패키징에서도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HBM 이런 것도 포함 들어가요? 다 포함 중인데 HBM도 훨씬 더 필요한 기술입니다. 당장은 HBM 쪽이 더 필요한 그렇군요. 거기도 어차피 쌓아 올리려면 봐야 되니까. 전체 높이도 봅니까? 네, 가능합니다. 전체 높이도 보고요. 그렇군요. 일단 그거는 백색광 간섭기 기술은 그렇고요. 엑스레이를 이용한 3차원 CT 기술은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네. 어떤 기술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그냥 뭐 저희가 병원에 가서 찍는 CT라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냥 간단히 뭐 설명드리면 이해되실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기계가 빙글빙글 돌면서 엑스레이로 찍습니다. 네. 네, 그걸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3차원 데이터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CT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원리이긴 한데 훨씬 더 고분해능으로 이제 고분해능으로 좀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 형태로 검사하는 게 이제 그 CT 검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저희는 그 2차 전지 쪽으로는 한 4년 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네. 벌써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쪽에 현재 실적이 한 100대 정도 네. 고객사에 공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반도체 쪽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거의 마쳤고요. 뭐 분해능으로 따지면 2차 전지 쪽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기술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쪽 영역의 비파괴 검사 쪽에 응용을 하려고 준비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제품에 쓸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뭐 패키징 하는 쪽에 그 TGV나 TSV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관통홀을 뚫으면 거기에 이제 도전 재료를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를. 네, 그런데 이제 TGV나 TSV 분량이라는 게 도전제 거기 제대로 안 찼다. 그러면 이제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위에서 그냥 평면에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보이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3차원으로 CT를 찍으면 결함이 비어 있는 부위가 어디에 비어 있는지, 얼마 많은 사이즈로 비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파괴로 이렇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네. 구멍에 구리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안 네. 보고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재는 그걸 실시간으로 인라인으로 비파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었던 거죠. 없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먼저 이제 2차 전지 쪽 먼저 사업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인라인 CT해서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을 SFA가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제 3차원 형상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고속화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AI를 이제 내재화해서 개발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R&D 센터 쪽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런 AI를 접목을 해서 이제 고속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고, 고객사에서도 그러한 측정 기술이 이제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속화하면서 인라인화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반도체에서. 단순하게 이제 2차 전지 기술 그대로 접목하면은 분해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고분해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이제 추가 개발을 해서 접목을 해서 이제 패키징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분석 설비 개념이 아니라 인페파에서 양산 라인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컨셉으로 이제 고객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뭐 HBM 만들 TSV를 하고 안에 이제 녹음 채워놓고 네. 나서 그 중에 몇 개만 뽑아갖고 선별적으로 검사해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수 검사하기는 좀 힘들으셨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파괴시키지 않고 또 보는 것도 불가능하셨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 이야기 드린 기술은 비파괴 기술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기판 상에서 그냥 제품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 다른 뭐 전기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미 여러 공정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버렸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로스 측면일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스텝에 필요한 검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마 양산하는 입장에서는 수율 관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웨이퍼도 가능하지만 네. 큰 기판도 네, 가능하다. 맞습니다. 미리 기판 쪽도 네, 가능하다. 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군요. 그거는 지금 개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같이 해야 된다. 아까 JDP 뭐 얘기하셨지만 고객사 얘기하고 같이 좀 뭘 좀 조이고 만져야 될 부분이 근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의 예시로는 저희가 뭐 TGV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고객이 이제 아직은 TGV 쪽은 좀 더 시장 형성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TGV 쪽은 이거 저희가 되는 거 다 확인 다 하고 고객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근데 TSV는 그 관통 통로가 훨씬 더 가늡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더 이제 미세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니즈로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패키징 쪽에 TSV 쪽이나 이런 쪽은 필요는 한 거고, TGV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 뒤에 이야기라서. 근데 이게 그때는, 지금 예를 들면 웨이퍼 상태에서 뭐가 빙글 돌아가가지고 요 얇은 웨이퍼 안에 구멍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 구멍이 뚫렸는데 그 속에 안에 굴이라든지 채워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채워졌는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 CT 기술은 전수 검사는 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너무 국소적인 위치를 보고 이제 그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TSV 정도면은 거의 뭐 10마이크로대 정도 사이즈를 내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작은 사이즈를 전면으로 보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라인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파괴하냐 안 하냐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괴냐 안 하냐. 어떤 건 흘리고 어떤 건 해서 요 안에는 내가 비파괴로 보고.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그 기판 안에서 한 25포인트 전체 돌아가고 그 균일한 여기저기 포인트들을 한번 검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균일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뭐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내가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찍으면 하여튼 뭐 한번 빙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계가. 돌리고 뭐 이게 영상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포인트당 4분. 4분? 네네. 이거 꽤 기네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설비들 기준으로 보면 1시간. 이렇게. 지금 현재 빼서 보는 건 1시간 정도 걸리는군요. 네네. 그 같은 한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걸립니다. 같은 분해능을 봤을 때. 그렇군요. 그리고 전자주사 현미경도 쌤 보편화된 기술인데 이것도 인라인으로. 네. 이건 뭘 봅니까? 뭐 역시 표면 뭐 결함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의 폭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극의 너비 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 기술의 복합적인 옵션 기술 중에 이제 뭐 FIB라고 해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그런 뭐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의 저기 성분량도 저기 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샘의 모든 기능을 인라인화 해가지고 그 장비 원판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기술입니다. 그것은 아까 여쭤본 대로 이것도 뭐 전수조사에 니즈가 있는 겁니까? 역시 샘도 이거는 아까 그 CT보다 훨씬 더 미세 분해해서 보는 장비고요. 이건 거의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그냥 10마이크로 정도 수준의 그 너비를 보는 게 아니고 1마이크로 미만의 너비를 봐야 되는 그런 장비라서 역시 이것도 전수 검사라기보다 특정 구역에 대한 그런 일부 검사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선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왔을 때는 내가 봐야 되겠다. 뭐 분석, 그러니까 리뷰 쌤이라는 용어 명칭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리뷰 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이제 쌤 설비 앞단에 AOI 같은 검사 설비에서 일단 후보 분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한 분량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세 상세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SFA가 별도 기준으로 SF 단독 법인 기준으로 매출 한 1조 원 가까이 했는데 지금 이제 요 반도체 쪽 이런 MI 쪽은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R&D에서 한 4년 정도 하셨으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라든지 올해는 뭐 얼마를 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뭐 목표 받으신 게 아마 뭐 직접 뭐 세일즈하고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 책임이 있으시진 않겠지만 뭐 오늘 설명으로 나오셨으니까 매출이 올해 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백색강 가습기 기술은 뭐 올해 당연히 매출 이미 발생한 상태고요.
평가하는데 매출 다 그 이미 뭐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넣었습니까? 도입 결정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몇 대나? 지금 총 5대 정도. 적지 않네요. 네, 정도. 그럼 어디 영역입니까? 그거? 패키징 영역입니다. 패키징에서도 어떤 제품에 대한 영역? 일단 그냥 일반 그 기존의 PCB 패키징 쪽에 일단 뭐 공급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CT 장비하고 CT 장비는 올해 아마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CT 장비하고 샘 장비는 이제 올해 말쯤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그 매출을 일으킬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한 100억, 200억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네, 200억 정도. 한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5대 네. 정도 주문 받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아까 가격 얘기해주신 거 네. 보면 뭐 15억, 20억 잡으면 그거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00억까지는 아니고 네. 한 5대밖에 안 돼가지고 네. 100억에는 못 미치는 그런 거. 아마 6, 70억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렇군요. 어디에 넣으셨어요? 업체는 말씀드리기 좀. 국내 업체입니까? 네, 국내 패키징. 오사트입니까? 아니면 IDM 그냥 오사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사트요? 네. 그렇군요. 국내 오사트 없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걸 오사트라고 말씀드렸지. 그냥 기판 제조업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판 제조업체.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지금 예를 들어 유리기판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랑 하고 있는 겁니까? 기판 제조업체도 대기업입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나머지 장비들도 다 그런 지금 그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백색관 5개는 이제 그런 좀 규모 작은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국내 큰 대기업까지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CT 장비하고 샘 장비는 아예 좀 규모가 큰 업체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관심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디스플레이 쪽 하실 때도 삼성 쪽이랑 거래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대체로 좀 삼성 쪽 고객분들께 많이 좀 의존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올해 한 100억 정도 좀 넘어가면 이제 좀 좋은 거고 네. 하는데 올해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첫걸음 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새로 시작하신 이 반도체 네. 후공정 분야에 네. 혹은 중간공정 분야의 어떤 이런 그 MI 설비를 갖고 매출을 우리가 얼마나 정도까지 이렇게 좀 잘 늘려갈 수 있을까라고 내부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한 5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아이템이 적어도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아이템들은 한 5년 이후에는 연간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각각 1,000억씩이요? 백색관 5개 말고요. 네. 백색관 5개는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장비 가격이 좀 저렴한 장비라 그건 가지고 또 저렴하고. 네, 저렴한 장비라서 그거는 이제 한 몇백억 정도 1년간 수주가 예상되는데 그 CT 장비하고 그다음에 샘 장비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몇십억 진짜 하는 장비들이라 가지고요. 네. 그런 장비들은 한 5년 이후에는 한 아이템당 거의 한 1,00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5년 전부터 개발해왔다는 이야기는 대충 이제 그런 로드맵을 그려놓고 개발 완료 후에 5년 후에는 한 그 정도 시장 형성할 장비로 이렇게 좀 계속 육성하고 있는 5년 후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얘기하시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2030년에는 네, 이제 시작한다면 아마 그렇게 네. 되겠죠. 2030년에는 CT 장비는 네. 또 한 1,000억 원대 이상, 네, 전자 SM 쪽도 네. 수천억 원대 이상, 네. 백색관 5개는 수백억 원대에, 네. 그럼 뭐 한 2,000억에서 3,000억 네. 정도 한 되는. MI 장비 전체 로드맵이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SFA의 어떤 별도 기준 매출액에서 물론 회사 전체도 성장하겠지만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의 비중 차지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냥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한 60% 네. 정도가 비중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그 4, 5년 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 비중을 좀 많이 높여왔었고요. 네. 작년에는 아마 2차 전지가 비중이 한 50%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근데 2차 전지도 캐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금 그거는 연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S&P 단독일 때도. 단독일 때. 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영역이 좀 디스플레이는 뭐 투자가 이제 좀 저조할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워낙에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네. 반도체 쪽 관련된 아이템으로 좀 많이 이제 그 종목 전환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있는 그 발을 내딛는 그런 장비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MI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개발 중이거나 나중에 또 개발 완료될 네. 준비 중인 장비들도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오늘은 그냥 결국은 비접촉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영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역시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장비가 패키징 쪽에 배선 패턴 장비를 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선의 패턴을 본다. 아닙니다. 형성하는 장비. 형성하는 장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미세 패턴을 패키징 영역에서 이제 기존 기술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뭘로 합니까? 그 아이라인? 뭐 예를 들면 결국은 기판에서 그 칩을 서로 연결하려면 뭐 와이어 본딩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범프 가지고 본딩을 한다거나 하는 공정으로 뭐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또 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언제? 이제 요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린다. 아마 네. 요거는 올해 거는 좀 불가능하고 내년 정도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일단 아직 다른 부분들은 이제 기초 단계에 뭐 시작하는 거라서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FA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관련된 MI 설비의 네. 시장에 진출한다. 네. 뛰어든다. 네. 올해 매출이 가시화가 100억 정도 나온다. 네. 그리고 뭐 HBM, 유리기판 뭐 이런 쪽이 다 대응이 되는 설비들이다. 네.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장비별로 이름 같은 거 다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델명으로 또 했습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델명이보다 예전부터는 저희가 좀 딱딱한 모델명으로 준비했었는데 조금 좀 팬시한 이름으로 좀 지어볼까 싶습니다. 브랜딩을 좀 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백색관 간섭계 기술을 활용한 네. 다시 측정 장비. 네. 너무 길게 나오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또 업데이트된 내용 있으면 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지금 다음 달에 하는 패키징 세미나에도 이제 나와 주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4월 16일 날 네. 저희가 하는 첨단 패키지 컨퍼런스에 나와주셔서 발표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와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